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추인정입니다. 서울경제TV를 지상파 DMB죠. 유원미디어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지속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210번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가 닷새 만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미국 증시 또한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어제 5거래일 만에 급등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참 궁금한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는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이달 말쯤 강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반면에 프랑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 등급이죠. 트리플 A 등급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 역시 미국과 유럽 증시의 호재가 됐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지금 동시호가 상황 살펴볼게요.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12% 소폭 오르면서 1855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역시 2포인트 정도 오른 528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1월 11일 수요일장 이제 막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빨간불을 켜면서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수급 그리고 업종별 움직임까지 살펴드립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봐주십시오. 예, 어저께 같은 경우 다시 21선을 회복하면서 1853포인트 선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마감을 했었고 오늘 아침 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시장 반등 대비하고는 출발폭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고 전일 대비해서 3포인트 상승한 1856선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 주식보다도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9천 계약의 매수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고 하루 전날만 해도 3,500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수급에 부담을 줬던 기타 법인 우정사업본부가 되겠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어저께도 다시 2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을 좀 견인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이 한 4포인트 상승한 1857선에서 출발한다 말씀드리겠고 지수만 봤을 때는 1860선 위치에 62평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일의 상승세 이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사실 가장 많이 오른 것이 해외발 좀 호재도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 자체가 이틀 연속 2.5% 이틀만 오른 것 자체 한 6%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 10시 이후에 중국 시장의 반등 여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지가 오늘의 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 몇 개 살펴보면 오늘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잠깐 마찬가지였는데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사실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다. 오늘 같은 경우도 0.5%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만 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모두 0.2% 정도. 사실 어제 지금 국내 아침 시장에 지수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어저께 국내 증시가 조금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반영되면서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수급 쪽으로 잠깐 살펴보면 아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인 쪽보다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나 어저께도 외국인 매수 스탠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 선물 시장에서만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한 130억 정도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 쪽에서는 6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직은 기타 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한 흐름은 없는 것 같고 증권 상품 쪽에서는 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약간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지난 화요일도 그랬고 어저께도 그랬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에서 사실 많은 부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아침 개장 현재로는 봤을 때는 외국인 한 530계약 정도 선물 매수를 하고 있고 베이시스가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그램 매도 조건은 아닙니다만 프로그램 매수 유입도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1 이상 베이시스가 1 이상 유지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약간
지켜봐야 될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은 지금 차익, 비차익, 소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한 유럽이 한 2, 3%, 미국이 1% 미만 반등한 것 치고는 약간 약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출발 상황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짚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70포인트 오른 528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흐름 봐주시죠. 예. 최근에 코스닥이 상당히 무서운 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한 0.5%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조금은 부족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0월 달에 조금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430선에서 510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이 그때와 조금은 폭은 적긴 하지만은 그때와 조금 비슷한 흐름들이 현재 강한 이렇게 상승세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아무래도 정치 테마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에 어떤 그 코스닥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테마주가 상당히 좀 강했을 때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좀 연관된 어떤 테마주의 좀 극성을 좀 더 추가적으로 부르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 쪽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170억 정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장이 좀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장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는 개인 쪽만 4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좀 더 기관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지 아니면은 오늘 매도 전환될지 여부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방향성을 좀 결정짓는 수급의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어저께 IT 코스닥 내에서 IT 부분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업종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조금 완성차 업체들이, 코스피 쪽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저께 코스닥 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품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종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 그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CJENM, 서울반도체, CJ-오쇼핑 다음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상승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상승세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 초반에 1% 정도 현재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틀 동안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실적이 좀 많이 꺾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너 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악영향이 있었는데, 4분기에는 조금 그 다음 홈페이지를 할 수 있겠죠. 홈페이지에 어떤 배너 광고 이런 진술했던 부분들을 최근에 와서 그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으로 앱 출시라든지 모바일 광고 쪽으로 상당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부터는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쪽에서는 좀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반전이 됐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1850선에서 등락합니다. 자, 우리 장과 함께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지 짚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도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어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니케이 지수 8,441.80포인트로 0.23%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2011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반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재고 증가량이 예상치보다 높지 않았다는 소식에 장중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64.5로 동년 2월 이제 72 이후로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최근의 상승은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현황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재고는 수혜 후행하기 때문에 재고 축적 압력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발표된 이제 재고 증가량이 높지는 않았지만 최근 비농업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재고 증대 의지가 일부 보이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신뢰 지수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취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나겠다는 소리겠죠. 미국 소비자의 소비
소비, 특히 이제 소비 재개 사이클에 기댄 자동차나 IT 업종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나 IT 부분이 상당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관련 소식 계속 트래킹해드리고 있는데요. 올림푸스가 이제 9일날 발생한 소식인데 이제 9일날 이제 회사에 17억 달러 손실을 가져온 전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날 성명을 통해서 지난 8일 이제 도쿄 지방법원에 이제 소송을 위한 자료가 제출됐다고 이제 밝혔고요. 올림푸스는 이제 10년 넘게 재정 손실을 숨겨온 슈이치 타카마야 전 회장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다며 36억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시면 4,68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0명의 전 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900억엔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도쿄증권거래소에는 9일 그러니까 9일 주가가 장중 한때 27.83포인트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수 관련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시에 그 동행지수와 그 선행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역시 대지진의 영향으로 동행지수는 이전치 대비해서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선행지수는 기저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표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추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아야 되는데요. 아직 뭐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전일 그 인도네시아 서부 해안에서 7.3의 강진 발생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헝가리 등 유럽 문제가 상존해 있다는 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의 흑자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은 향후 지준율 인하 가능성과 시중에 자금을 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에 강한 일본 경제가 이것에 대한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본 증시 상황 봤고요.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동향 함께 짚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오늘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달러원 환율이 4거래일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1,150원대 중후반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55원에 개장한 이후에 1,158원까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피치에서의 프랑스 신용 등급이 강등 계획이 아직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이탈리아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 반등폭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실적 기대감이라던가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위험자산 쪽에 약간의 호재 우위를 나타낼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요인들에 기대서 달러원 환율은 1,150원대에서는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1,150원대 초중반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체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1,160원에서에도 결제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당분간은 1,150원에서 1,160원 사이의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지금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고 있으면서 달러원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1,160원에서의 저항 그리고 1,150원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 코스닥도 하락했는데요. 1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채권 시장 흐름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미국 채권 입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3년물 입찰이 1993년 이후에 최대 입찰 호조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에 독일 입찰에서는 입찰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금통위에서의 경계감이 지속이 되면서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일단 지준율 인상 가능성에 한국은행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환율이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동 지역 우려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물가 불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금통위까지는 매파적인 기조에 조금 더 경계하면서 약보합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날 금통위 이후에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정원 전문가님 어제 주셨던 CJ E&M 흐름부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네, CJ E&M 일단은 어제하고 오늘 좀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E&M은 그 2분기에 보유 채널의 광고 요금을 100% 인상한다는 그런 방침을 좀 세운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저평가 매매를 줄 수 있고 기관도 어제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적정 밸류에서 한 46,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제가 제시 목표가 37,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공략주는 이연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 판매 업체고요. 특히 이제 원료 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 오리지널 의약품이 총 230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조영제를 들 수 있고요. 이 조영제는 MRI나 촬영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약품을 말하는데 이 관련돼서 좀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999년도에 세계 두 번째로 이 슈퍼항생 원료인 ABK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을 둘 수 있습니다. 동사가 그 신규 품목인 슈퍼항생 원료인 그 테이크오프라인이 현재 유럽의 26개국의 동시 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인도 제약업체와 이 슈퍼항생 원료인 그 ABK와 TK 이런 그 항생제 원료의 특정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 중동뿐만 아니라 이 신흥 시장과 유럽에서의 어떤 그 품목과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해외 진출이 될 것으로 그런 상황이 기대되고 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의 광동가민그룹과 더불어서 905억 원의 항생제 제품과 원료를 공급계획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75% 규모고 2021년까지 항생제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중장기적으로도 해외 진출이 가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따른 성장성을 둘 수 있는데요. 동사가 바이오로 매도와 공동 개발 중인 그 화혈성 심혈관 치료제가 현재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 이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환자 치료 완료를 했고 6개월의 수초 관찰을 좀 거친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는 임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제과제로 진행 중에 있는 그 항암 치료제와 유방암 치료제의 그 화석팀의 바이오베타도 현재 임상 1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재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돼서 동사가 국내 판매권과 전 세계 원료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동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매출 좋습니다. 동사의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예상 EPS가 1,920원대입니다. 현 주가가 PER 6배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작년 5월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12,500원이었습니다. 제약업종 평균 PER을 한 10배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저평가 매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제약주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앞서서 해주셨었고요. 이연제약을 그래도 초기에 잡아서 좀 큰 수익을 누려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괜찮은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최근에 급상승했습니다만 오늘 어제하고 오늘 거래 패턴이 좀 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EPS 1,900원대에서 PER 10배 이상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제약업종 평균 PER을 PER 13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동안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 1,500원 제 손절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는 이연제약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S&P 500은 0.8%,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1% 급등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약 5거래일 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지수 모두 현재는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857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1포인트 하락한 185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은 51억 원, 기관은 21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8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0.58포인트 하락한 52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68억 원, 기관은 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7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한 10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38만 3,500원에, 현대모비스는 0.47% 상승한 3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53% 상승한 28만 5,500원에,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만 9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에서 1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24,500원에, LG전자는 0.39% 상승한 77,200원에, LG 역시 강보합권에서 6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34,45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약 5%대 약세 보이며 14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1.5% 상승한 9,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보합권에서 34,100원에, SK브로드밴드 역시 보합권에서 3,320원에 머물고 있고요. CJ는 강보합권에서 7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3S는 강보합권에서 2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OCI 머트리얼즈는 약 1%대 강세 보이며 8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1.94% 상승한 1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또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 잡겠다고 했는데 잘 안 잡히니까 이번에는 즉각적인 거래 중단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은 하락 반전을 한 상태고요. 자, 오늘장 투자 포인트 짚겠습니다. 하창모 팀장님. 예, 사실 이번에는 좀 금감원이나 금융감독 에서 예. 정치 테마주에서 좀 칼을 좀 제대로 뽑는 모습입니다. 그거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언급드리면 원래 예. 그래서 규정에 어떤 시장 급등을 하게 되면 3단계로 들어갑니다. 투자 주의, 경고, 위험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안 같은 경우는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중간에 들어있는 경고를 빼버립니다. 경고를 빼고 나서 바로 주의 들어가고 나서 위험으로 들어가죠. 보통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중간 단계 투자 경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상 급등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다 보니까 오늘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다 말씀드리겠고, 금감원에서도 안철수 연구소 주식에 대해서 2대 주주의 차명 계좌 의혹에 대한 조사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잠깐 보면 지금 역시나 1850선에서 딱 저희 표현으로 껌딱지 장세가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예. 그도 그런 것이 어저께 외국인이 주식을 한 280억 팔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단히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주로 보니까 지금 아침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래도 시가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역시나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가장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기관 쪽에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간헐적으로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보니까 정권이나 투신, IT나 화학 쪽에 조금 들어오는데 IT 쪽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 쪽이 될 것 같고요. 화학 쪽에서는 LG 화학 정도의 약간 산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잠깐 테마 이야기로 하면 역시나 테마는 지금 현재 제약과 바이오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일양약품, 부강약품, JW 중해신약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이렇게 관련해서 꼭 줄기세포 아니다 그래도 대세는 제약과 바이오가 어떤 그 큰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증시를 잠깐 보면 저는 그 어저께 유럽 증시를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어저께 보면 한 2.4%, 이탈리아가 3% 반등을 했는데 한 4일 정도 하락했다 반등을 했었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 뭐 좋은 건 없었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피치사에서 사실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벨기에에 대한 어떤 6개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1월달 빠르면 1월달 내에서도 상용이 신용 등급 강등할 수 있다. 그런 건 악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일각에서 프랑스는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어떻게 강등되고 나서 그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안도감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것 자체를 놓고 프랑스나 독일은 시중 등급 강등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도 역시나 G2 중국과 미국은 상당한 버팀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국내 증시의 큰 모멘텀을 뽑으라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원자바이오 총리나 중국 쪽에서 뭐 어떤 그 수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또 하나가 어떤 그 긴축에 대한 완화 그리고 춘절을 앞두고 나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의 지준율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상해 지수는 상당히 2,300포인트가 중요한데 2,300포인트까지 근접한 흐름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미국은 지표가 사실 너무 좋게 나오니까 불안합니다. 나왔다면 좋게 나오니까 사실 뭐 지표 영향력 별로 우리 신경 안 쓰던 도매 재고 같은 경우도 11월 도매 재고가 감소를 했다. 도매 재고가 감소했다는 거는 해석하기 간단하죠. 재고 물량이 없었으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 말씀드리겠는데, 뭐 역시나 지금 장 계속적으로 12월 연속 이어오는 것대로 유럽이 사고 치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조금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말씀드렸고, 지수 오늘 1850포인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늘차 말씀드린 것이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는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영향력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실제적으로 외국인 현물 스탠스가 들어오는 것은 조금 리스크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그것과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기타법인 기관은 최근에 사실 기타법인 그러면 제가 와닿게 표현드리면 우정사업본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쪽이죠. 이쪽들의 매매 형태 자체가 추세 연속성이 좀 없습니다. 하루는 한 3천억 들어왔다가 어제는 또 빠졌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 잠깐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지금 제가 노랗게 일부러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놨죠. 최근 한 뭐 작년 10월 이후에 그리고 12월 그리고 1월인데 동그라미가 점점 작아지네요. 동그라미가 작아지죠. 작아진다면 조금 길게 봤을 때도 실제로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익대하고는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은 좋게 해석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크게 움직이죠. 위로 올라갈 때도 크게 움직이겠죠.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떤 예후가 있겠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추가 부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어떤 강한 호재성, 중국도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 같은 거 나왔을 경우는 급등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유럽발 리스크에 좀 움츠러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고점도 낮추고 약간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는 사실 매매 전략자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대형주라든 이런 거는 약간은 항상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주시고, 테마주 이번에 제대로 한번 건든 같으니까 약간 테마주는 다시 한번
적색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서 장을 접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뭐 시장 방향성의 부분 말씀드려 본다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강보합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한 121선 전에서 조금 마감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금 그 1865포인트 정도에서 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조금 낮은 부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21선이 방금 말씀드린 121선 부근이 1860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요 전후에서 좀 마감을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차근차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 뭐 하창무 팀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덧붙이는 선에서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금까지 8월 달부터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어떤 사람들이 조그만 어떤 희망을 좀 갖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지속을 반영이 되고 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4분기 그 어닝이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뭐 가시적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만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안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알코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의 금융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대폭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그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월가 시위가 유발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고임금에 대한 부분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은행 임원들의 어떤 임금이라든지 직원들의 임금을 30% 한 40% 삭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현재 2007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발생됐던 그 모기지 채권에 대한 상각 처리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와서 유럽의 국채에 대한 어떤 상각 처리에 관한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실질적 가이던스보다 더 안 좋게 됐을 경우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안도를 찾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은 만족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JP모간의 실적 같은 경우에 4분기 EPS 예상치가 0.98달러입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줘야 시장이 추가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이 뭐 좋아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좀 보시기 맞을 것 같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좀 안심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1년 그 무역 흑자에 관한 부분들이 2010년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14.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여야 어쨌든 수출 기업들이 조금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원초적으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그렇다면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수출 증가율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출 증가율을 다시 한번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 시장 우호적인 정책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부분 그리고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창봉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좁아지고 있는데 위쪽이 되든 아래쪽이 되든 돌파를 하든 하회를 하든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한다고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월요일 말씀드렸죠. 밴드 같은 경우 1810포인트에서 1875포인트 정도 압축에 관한 부분 계속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대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280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280억 정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해본다면은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1선 현재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선물 같은 게 말 그대로 지수의 선행지표입니다. 선물이 지금 이제 121선을 지켜준다면은 적어도 코스피 지수가 120선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121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지금 현재
선물이 121선 위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121선 위에 있고 선물은 1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본다면은 베이시스가 전일보다 조금 약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선물이 지금 현재 고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선물이 고평가가 놓여 있다는 부분들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현물이 저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장 후반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 이런 부분들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 186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업종별 투자 전략 듣기에 앞서서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듣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네, 예.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 전환을 했는데요. 전일 미 증시는 중국 긴축 완화 기대감과 도매 재고 지수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며칠 전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말뿐의 성찬에 그쳤지만 그리스의 6개월 단기 국채 입찰은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4분기 실적 시즌에 도입한 만큼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KTCS인데요. 지난 2010년 상장할 때만 해도 투자자들은 114 번호 안내 회사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점차 주력 사업이 컨택센터임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체 매출액의 60%를 컨택센터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 반면 114 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T 콜센터 외에 서울시청을 비롯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컨택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컨택센터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컨택센터 신규 수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익도 늘어서 지난해 순이익이 230억 원을 넘어서는 등 3년 연속 10% 이상 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KTCS 말씀하신 것처럼 114 번호 안내하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컨택센터, 콜센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 KTCS의 신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KT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마케팅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채널 마케팅 사업은 지난해 스마트폰 마케팅 강화 등으로 전체의 15%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회사의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시작한 CS 아카데미 사업 역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청, LG전자, 대덕테크노파크 등 190여 개 기관의 CS 교육을 수주하며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H그룹 등 대기업의 CS 교육을 수주하는 데 성공하며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론칭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인 SMC, 스몰 엔터프라이즈 마케팅 케어 서비스 사업과 함께 114 번호 안내 서비스 대체제인 스마트 114 앱 사업 등 신규 사업 확장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KTCS 이제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6.3배, PBR 0.94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 상황입니다. 김우식 대표는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익 소각 120만 주, 자사주 매입 380만 주에 나선 바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2일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어서 5일선 아래에서 매수해서 전 고점까지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2,200원, 목표가 2,55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아마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이라 그러면은 우리 국내 그 기금 중에서 가장 큰 손이죠. 연초에 이제 한 30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한 30개 종목 공시를 했는데 20개 정도 종목은 신규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정도는 좀 비중이 있었는데 약간 특징을 살펴보니까 화학하고 IT, 음식료,
뭐 유통업종이 좀 많이 눈에 띈다 말씀드리겠고, 화학업종 중에는 뭐 제닉이라든지 뭐 일진 다이아, KCC 이런 종목이 좀 있고, 코스닥에 들어가면 우주 일렉트록이나 유비 벨룩스, 이녹스 이런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다시 한번 인터넷에 조사하시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예. 몇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닉부터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하는 것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자체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와서 신규로 페입됐습니다. 지금 변경 후 지분율은 국민연금이 7.23%다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제닉의 차트를 본다 그랬을 때는 역시나 제가 일봉을 잠깐 보겠는데, 어제 공시가 나온 것처럼 지금 44,000원까지 올라온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4만원 밑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쉽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란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중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갈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연기금 자금의 특징이 중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뉴스 이후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 코스닥도 같이 말씀드리면 우주 일렉트로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지분율 자체를 5% 변경하면서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IT 부품 중에서 뭐 3개 정도가 크게 주목되는데, 뭐 우주 일렉트로, 유비벨룩스, 이녹스 이런 종목이 있는데, 현재 주가만 놓고 보면 역시나 계속적으로 추세도 상승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어차 시간이 되시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다 그 조회가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종목들이 지금 국민연금에서 비중 확대 종목으로 들어왔다고 주가가 마냥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5%에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다룬 것 같은데 5%에서 9% 정도 있는 애들은 오히려 주가 상승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미리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서 신규로 산 종목들의 명단이 떴는데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딱 나오고 나면 항상 우리는 관심이 많이 몰리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2, 3일 올라가다가 오히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차익 매도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역발상을 하면서 제 공시된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자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이슈가 제가 보니까 사실 저는 그 물론 시장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번 장에 어저께 장의 급등운이 또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기술적 반등의 급등운이 중국에 저는 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중국 지수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상해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2,300포인트, 홍콩 H 지수가 1,5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데, 잠깐 오랜만에 중국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상해 지수를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해외 지수 차트를 기술적 분석까지는 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6,100포인트까지 갔었죠. 중국발 강풍이 불어서 이때 청권주, 조선주 상한가 칠 때인데, 그 이후로 사실 최근 4년에 계속적으로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후유증, 그리고 또 부동산 버블에 따른 후유증으로 계속적으로 지수는 내려왔고,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상해 지수는 한 2,300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넥라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제가 약간 크게 본다 그래도 일간 기준으로 연초 들어가고 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 상해 지수가 2,3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자체를 확인해야만이 오히려 진짜 중국 긴축에 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말씀드리겠고, 보통 우리가 중국 긴축 이야기하게 되면 업종별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기계업종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저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한 3%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그래서 업종에서 봤을 때는 제 보통 중국 관련했을 때는 기계업종을 뽑는데,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보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돌다리를 두들길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네. 일단 뭐 타픽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자동차 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그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IT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뭐 화학, 전기가스, 건설, 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자동차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떤 그 4분기 실적 미국에서 최대 판매 8.9%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 기아차가 110만 대 정도 판매고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성차는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는 미국 내 빅5 안에 들어갈 것이란 그런 예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입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제가 이제 모멘텀이 현재 될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완성차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관련된 그 자동차 부품들도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지? 이 부분은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대표적인 6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평화전공, 만도, 넥센타이어. 지금 화면에 조금 그 여러 가지 조각을 내놔서 제가 보기가 좀 힘들 텐데, 평화전공
대한항공, 만도, 넥센타이어, 그리고 DIC, SL, 화신과 같은 6종목들이 지금 현재 바닥권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그 차 문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IC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6단 변속기 엔진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기아차와 관련이 대부분 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헤드라이트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적 부품주 같은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 같은 게 차체, 현대 기아차 같은 그 차 뼈대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완성차와 관련된 부품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삼성전기,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떤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경기 회복이 됐을 때 그런 소비 모멘텀 같은 게 IT만큼 좋은 그 종목 업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은 IT 업종은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그 미국 경기 모멘텀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다시 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 얘기하셨으니까 쌍용차가 4거래일 연속 상한가인데요. 모회사 인도에서 뭐 열심히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계속 적자가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적자가 조금 그 전환이 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쌍용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차를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중국에서 진출했을 경우 중국에서도 판매가 증가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과 조금 연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 받고 있는 건가요? 기업 가치라기보다는 예. 지금은 이렇게 그 상한가가 지금 4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세력의 어떤 단기 세력에 의한 상승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쉽게 따라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따라가서 다 조금 물먹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하창봉 팀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참 중국 이야기 했다가 확인하라 그랬는데, 사실 코스맥스는 사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이제 때가 왔다. 사실 때가 어저께 왔는데 오늘 조금 지난 같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발 긴축 완화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이슈는 조금 될 수 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리온과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성공한 기업 중에 몇 개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광저우죠. 광동성 저쪽이 어느 정도 화장품 쪽에서는 큰 시장인데, 이것 자체 내년 정도에 또 공장을 하나 더 건설합니다. 그런 거 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지만은 여러분을 봤을 때는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이게 원래 기관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한 11월 달 같은 게 18,000원까지 갔다가 사실 12월 접어들어서 기관들에서 엄청 세일즈를 해줬습니다. 세일즈라는 것이 코스모스 좋다 했는데 실제로 걔네들은 팔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연초 들어서 16,000원 정도에서 가격을 지지하고 반등하고 또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 탄력성은 조금 둔화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 내수주 하나는 항상 좀 포트에 담아두라 말씀드리겠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7,300원 이하라 말씀드리겠고, 내수주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매매 패턴, 트레이딩 진입 패턴이 다릅니다. 어저께 양봉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하게 음봉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리는 가격 17,300원 밑에서만 사라. 올라가면 안 잡히면 말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겠고, 예.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중기적 목표가 2만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코스맥스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거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뭐 자동차 부품자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 하이스코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회사명만 들어본다면 뭐 그 철강 업종이나 볼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그 철강주와 틀리게 조금 자동차용 열연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차에 집중적으로 전속 시장으로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건축물 내외 장지 어떤 그 일반 내연재 수익성은 좀 그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내연 강판으로 조금 그 만회가 가능할 것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유로 좀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1월 5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기관이 매수해서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소위 말하는 뭐 그 쌍바닥이라 할 수 있겠지만 뭐 짝꿍땡이 패턴이라는 거죠. N자형 패턴인데, 자, 원체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마찬가지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5일선을 지켜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38,000원의 가격을 갖고 나왔는데 5일선을 지켜주는 범위라면은 37,500원에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단은 241선 만나는 지점이 42,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37,000원에 손절가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업종으로 자동차 부품주 소개를 하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였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